자, 어제 오늘 전해진 사건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인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어떤 사건이죠? 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에요. 전주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아래 회색 옷 입은 남성이 차에서 뭔가를 챙기더니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잠시 뒤입니다. 잠시 뒤에 저렇게 가게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가게 커튼이 거칠게 흔들리고 남성이 급하게 뛰쳐나와서 차를 탑니다. 이때 가게 안에서는 또 다른 남성이 뒤쫓아 나와서 이 운전석 문을 막 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은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 차를 타고 도주한 이 위아래 회색 상의 입은 남성이요. 40대 남성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던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뒤에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들어갔고 미용실 커튼이 막 저렇게 지금 막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와서 차를 타고 도망가고 있고 또 다른 남성이 와서 차를 멈춰 세우려고 하는 장면인데, 자, 교수님, 제가 이게 네. 참 너무 충격적인 것이 숨진 그 피해자가 임신 무려 7개월 만삭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사람을 죽이고 차를 타고 갈 수 있는지 모습을 보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게다가 이 피해자, 30대 피해자는 당시 뱃속에 7개월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살해를 당했지만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에 들어갔고 현재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의 생명은 이상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 엄마가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예. 산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본인의 이제 생일이 엄마가 돌아가신 날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아이고.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셔서 저도 아차 싶은 것이 정말 아이가 나중에 커서 생일을 케이크를 불면 촛불을 불면 그날이 엄마의 또 기일이기도 하겠네요. 자, 이렇게 가해자 전 남편이라는 자는 범행 후에 보신 것처럼 차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경찰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전 남편이 전처 운영하는 가게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현재 남자친구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거죠. 도주하고 긴급해서 길게서 잡은 거예요. 경찰 앞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차 놓고 자해를 한 거죠. 도주 과정에서 자해를 했다고 하는 게 별로 정확한 표현이 도주 과정에서 자,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정말 안타깝고 잔인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이제 그 피해자 남자친구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출동을 해서 1시간 만에 전북 김제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현행보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당시 가해자가 경찰을 보고 아마 차 안에서 자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를 했는데 현재는 의식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체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있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의식이 들어야만 이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데요. 근데 이제 이 피의자가 1, 2년 전에 이혼했던 그 전처를 찾아가서 그렇게 범행을 했는지 이 내용은 본인이 말이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고, 만약에 이제 의식이 돌아오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면은 왜 범행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동네 주민들은요, 이번 사건을 접한 뒤에 언젠가 터질 줄 알았다라는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돈 요구입니다.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이 전 남편이 이자가 끊임없이 돈 요구를 했다고요? 네, 이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 생전에 피해자한테 이 전 남편이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혼하기 전에는 구직 활동도 본인이 직접 했다라고 해요. 일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헌신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금전적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전 부인은 지금 좀 다친 현재 그 남자친구하고 예. 결혼식을 이제 올릴 예정이었는데 이런 또 안타까운 사연으로 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들으신 것처럼 이미 2년 전에 이혼한 사이입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건지, 지금 이자도 다쳐서 지금 회복될 때까지 경찰이 수사를 안고 있는데,
뭐 일단 도대체 그 속내가 뭔지 오윤성 교수님한테 좀 물어봤잖아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의식 불명이라서 이 본인이 진술할 수 있는 동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윤성 교수님께 저희 제작진이 전화로 좀 의견을 구했는데 소유하지 못할 바에는 파괴하겠다. 뭐 이런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한 지 1, 2년 시간이 지났으면 사실상 법적으로는 남남인데 이 남성은 아직까지도 그 현실을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도 이 전 부인을 자신의 어떤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혼을 하긴 했는데 상대가 잘 사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에 대해서 감히 내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랑 또다시 가정을 꾸리려고 해 하는 어떤 분노가 커졌고 그게 이번 범행으로 이어진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자, 고인은 동네에서 말이죠. 누구보다 친절한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뱃속에 아이가 지금 얼추 보니까 만삭도 다 됐는데 그렇게 되고 또 옆에 어느 아줌마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예약을 해놨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막 펑펑펑펑 울더니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펑펑 우시더라고 아이 옆에 있는데 아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좋으신 분이고 뭐 그랬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가서 이제 꽃을 하나씩 다 놔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 친구들끼리요. 친할 수 없는데 꽃이라도 또 갖다 놔야 되겠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제가 이 미용실 리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머리뿐 아니라 인생 상담까지 해주시는 친절한 원장님이에요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인의 미용실이 중고등학교 이 정문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져 정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왕래가 많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정말 그런 복판에서 살인 사건이 난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머리도 많이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추모꽃을 학생들이 갖다 놨다는 겁니다. 네, 너무 이제 마음이 따뜻한 주인이었다고 하면서 리뷰 자체가 인생 상담해 주신다, 너무 친절하다, 그냥 한번 가보시면 안다, 직접 커피를 내려준다, 뭐 이런 리뷰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인근 학생들이나 상인들이 정말 좋은 분이었고 따뜻한 분이었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꽃에 갖다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 따르면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미용을 해주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가해자의 신상이나 이 관련 정보 또 도대체 이 가해자가 평소에 어떤 폐악질을 하면서 고인을 괴롭혔는지 이런저런 저간의 사정을 아신다면 저희한테 좀 제보 좀 해주십시오. 저희 정말 속사정이 궁금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자, 지금 이제 피의자죠. 전 남편은 자해를 했고 의식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의식이 회복된다면 구속영장이 이제 신청되고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살인죄 하나랑 또 지금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마 이전에 전과도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고요. 연속으로 두 사람에 대해서 살인 행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의식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는 구속이 될 거고요. 구속이 된다면 좀 중하게 처벌이 될 것 같은데 말씀처럼 우리 지금 현행법상으로 피의자 또 어떤 성명이라든지 공개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 임신 7개월 만삭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를 생각을 했을까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